이방인에 대한 편지.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의 계획을 접하고 나서 내가 다소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나는 온갖 형태의 연극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온 지 어언 20여 년입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의 조명은 소설 속에 도입될 수 있는 계산된 빛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서는 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인물이 연극 무대의 세찬 조명 아래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앉아버리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편지와 드블디 씨의 편지를 받고 보니 당신과 함께 그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공동 작업을 결정하기 전에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은 공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방인을 각색해 무대에 올리는 것에 대해 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 자신은 그 작품을 각색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나는 그 인물을 나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적인 모습으로 보았던 것이므로 그러한 조망에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획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작업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다시 말해서 간단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는 편이 좋으니까요. 나는 두 가지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살인 장면이 무대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우선 그 대목은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가득한 살인이며 여기서 태양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가 전개되도록 만들어진 그야말로 중심입니다. 드라마는 그 뜨거운 조명을 받음으로써 카프카식의 어두침침하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변질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살인 장면을 무대 위에다 나타내 보이기가 어렵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 방도를 찾아낸다면 당신 연출의 진정한 독창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섯 번째 장을 독백으로 끝마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연극에서 독백은 행동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만 참고 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라면 독백은 교훈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테마는 그대로 간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점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연구해 보셔야겠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꼭 피해야 할 위험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925년 이래 기국에서 그토록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있는 터인 카프카류 혹은 표현주의류는 피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사실주의도 아니고 환상적 장르도 아닙니다. 나로서는 오히려 육화된 신화, 그것도 삶의 살과 열기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화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새로운 유형의 배덕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윤리가 아니라 재판의 세계입니다. 이 재판의 세계란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나치이기도 하고 공상주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암들입니다. 메르소로 말하자면 그에게는 긍정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거부의 자세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말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메르소는 판사들이나 사회의 법칙이나 판에 박힌 감정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돌이나 바람이나 바람처럼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면
거기서 어떤 정직성의 모럴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기쁨에 대한 해학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찬양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둠이라든가 표현주의적인 희화라든가 절망의 빛 같은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8위, 1954년 9월 8일, 알베르 카미. 미국판 서문. 나는 오래전에 이방인을 나 스스로도 매우 역설적이라고 인정하는 바인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나는 다만 이 책의 주인공은 유의에 참가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이방인이며 사생활의 변두리에서 주변적인 인물로서 외롭게 관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를 일종의 표류물과도 같이 간주하고 싶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메루소가 어떤 면에서 유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자문해 본다면 그 인물에 대한 더 정확한 생각을, 어쨌든 작가의 의도와 더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즉 그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일 때는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건 삶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 누구나 매일 같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메르소는 겉보기와는 달리 삶을 간단하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즉시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그에게 관례대로의 공식에 따라 스스로 저지른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 진정하게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일이라 여긴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뉘앙스 때문에 그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메르소는 표류물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는 가난하고 가식이 없는 인간이며 한 군데도 어두운 구석을 남겨놓지 않는 태양을 사랑한다. 그에게 일체의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깊은 정열이 그에게 활력을 공급한다. 이 절대에 대한, 진실에 대한 정열이 그것이다. 이것은 아직 소극적인 참으로 존재한다는 진실, 느낀다는 진실이다. 그러나 그 진실이 없이는 자아와 세계에 그러나 그 진실이 없이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정복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을 이방인 속에서 읽는다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여전히 좀 역설적인 뜻에서 한 것이지만 나는 내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분수에 맞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설명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의 이 말에는 그 어떤 신성 모독적인 의도도 담겨 있지 않고 그저 한 예술가가 스스로 창조한 인물들에 대해 느낄 권리가 있는 다소 얄궂은 애정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55년 1월 8일 알베르 카미.